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하나둘씩 늘고 있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해야만이 대통령 선거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버틴다면 지금 분위기는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변 등이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책임 총리제에 대한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완성돼야 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공석이 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7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사실상 힘을 얻습니다. 지금 6명입니다. 물론 6명이 만장일치로 하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중대한 문제, 총리 책임자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의결하는데 6명의 재판관만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완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방금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성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소장 직무대행이 어제입니까? 엊그제 헌법재판소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책임 총리제가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의 위헌 여부, 비상계엄 위헌 여부는 6명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개월은 버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헌재에서 심리를 할 동안 이 외교와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이 개헌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헌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재발등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전에는 검사,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마구마구 탄핵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해서 마비 상태가 되면 사실상 직무정지가 오래갑니다. 이때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보고 쾌절을 부르고 헌법재판관, 후속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있어야지 대통령의 탄핵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 문고양 대행은 오늘 민변 등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관련 위헌소송만 5건입니다. 문고양 대행은 지난 6일 민변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정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 내란되는
이 수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직권 남용을 가지고 시작해서 내란죄까지 하겠다는 건데, 만약 조희대 이 대법원장 혹은 이 대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어제 천대엽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법원 내부에서 검찰의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게 헌법재판소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문 소장 대행은 말한 겁니다. 자, 문영배 헌법소장 직무대행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원론적인 말은 그런 겁니다. 자, 비상기업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이 잘 알고 있다. 신속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완성해달라는 말을 엊그제 했습니다. 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해야 책임 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계엄의 위헌 여부 역시 헌법재판소가 완성돼야지 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문영배 권한대행은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헌재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만 있습니다. 이들로서 과연 이 중요한 위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심리하고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아무튼 민주당이 재무등 팠다는 이야기가 헛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 금방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것 같고 구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들은 이 대중의 심리 그리고 이 여론재판에 편성해서 마치 헌법재판소가 2월 달에 빨리 결정을 내리고 4월쯤에는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할 때 그때는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 9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금 혼선도 있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그리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계엄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대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일단 책임자, 이 지휘할 임무로 김홍일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면서 조력자였던 이 석동현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자신도 뒤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심리 그리고 계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빨리 이 헌재 수사가 끝나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출마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장경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만약에 법적 다툼이 되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헌법학자들은 내란죄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이.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반격은 시작됐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되면 지금 민주당 기절 초풍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3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도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홍일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밝히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홍일 변호사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 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올해 7월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 복귀했다가 최근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첫 번째 재판관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주심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그런 재판관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 경찰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를 보면 한 번도 현역 대통령이 검찰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윤 대통령 주변은 이제 법리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다. 검찰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이미 변호인들이 대응 중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 형사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임무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작심을 하고 이 헌재 그리고 사법 형사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친구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탄핵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 선포는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교적 단기간에 비상계엄 사태가 끝난 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이 혼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폭동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튼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법률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사건 사고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 친명계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고 또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던 인물. 그러나 코인으로 망했습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남국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때렸습니다. 김남국은 오늘 눈물을 보였습니다. 울컥하며 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자, 지금 중앙대 전성시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 중앙대 출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앙대 출신. 중앙대에서 두 사람은 고시공부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권성동 오늘 굉장히 공개적으로 크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대 출신 어쩌면 이 코인 사건만 없었다면 김남국은 지금쯤 꽃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곁에서 처음에 가장 충신으로 대접받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신친명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치란 참 아수라장입니다. 자, 오늘 김남국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남국 전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한때 99억 원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국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받지 않았다.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대선 비자금 뇌물 등 혐의 단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지금은 민주당 대표가 되어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이건 뭐 이 김남국은 붕어빵 하나 자기 말로는 떡이고 붕어빵이고 받지 않았다는데 지금 코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로 뭐 초밥 사 먹고 무슨 샌드위치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이런 의혹들이 드러났는데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오늘 김남국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있으면 이재명이 중앙대 선배 이재명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 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단합니다. 99억. 이것 때문에 한때 국회에 코인 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남국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천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천만 원을 코인을 매수해 총 재산을 전년 대비 8천만 원만 증가한 12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2022년에는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자, 이걸 지금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치는 참으로 잔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해동한 여야 대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중앙대법대 선후배사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굉장히 세게 붙었지만 그 둘이서 비공개 회의 때는 화기애애한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맞이하며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대학 선배이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옆방 쓰던 선배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앙대법대에서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하다가 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각별한 사이입니다. 중앙대법대 지금 김남국도 중앙대를 나와서 고시 합격했습니까? 로스쿨 나왔습니다. 아무튼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오늘 김남국의 징역 6개월 구형. 김남국은 울만도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